안녕하세요. 대한가수협회 회장 그리고 강남문화재단 이사장이기도 한 가수 이자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강남구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처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친분이 있었던 강태성 강남구 평통협의회 회장님께서 평화통일을 위해 가수로서 문화예술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일본에서 활동한 경험으로 항상 평화 통일을 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 잘할 수 있는 노래로서 평화 통일을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강남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되면서 강남구 평통협의회에서 통일 합창단을 제가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의 지휘와 총감독을 맡아서 또한 통일을 염원한 노래 할랄스 백두까지라는 음반을 발표하고요. 민주평통 자문의회나 상임위에서도 또 진행할 때 제가 기념 공연도 하기도 하고 또 특히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했던 출범식에도 제가 무대에 축하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로 또 현재까지 소외계층과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활동과 자선 공연을 많이 또 진행해 왔습니다. 달려가자 달려가자 할랄서 백두까지. 그리고 또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신나게 달리자 다 같이 모두 함께 달리자 뭐 이런 가사인데요. 좀 당연하지만 우리는 통일이 안 되면은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세계로 뻗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곡은 박성훈 선생님, 저하고 절친인, 가사는 저희 남편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은 남자입니다. 가사를 저희 남편이 김종섭 씨가 썼습니다. 저는 일본 활동을 82년부터 했었습니다. 4, 5년 정도. 일본에 처음에 이제 그 8.15 기념 공연으로 갔어서 기록윤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한국 거류 민단에서 한일 친선 문화 교류 공연이 있어서 기록윤 선생님하고 전국 투어를 하게 되는 게 일본을 활동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로 다른 이념을 지닌 그 제1동포들의 조우한 적이 있었는데 각자 사연은 다르지만 정말 전쟁의 그 이산의 아픈 슬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들을 발견했습니다. 남북이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 조청년 쪽에서 식당 하시는 분도 만나게 됐고요. 근데 그분 사연을 들어보니까 고향이 경상남도 어딘데 가족이 북한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그런 북쪽에 소속이 되는 분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니까 어떻게 하면 저 고민을 풀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 하니까 뭐 타양살이, 꿈에 본 내 고향 이런 노래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념은 다르지만 좋아하는 노래들은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념의 벽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그대로이네요. 그분 지금 살아 계시는가 모르겠다. 그때도 할머니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지속적으로 요즘 군사적 도발이 있잖아요. 대립관계와는 별개로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한민족의 통일에 대한 염원은 정말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41년째 됐어요.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40주년 기념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고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한 200~300곡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세워보진 않았지만. 제가 데뷔곡이 당신의 의미예요. 나훈아 선배님의 작사 작곡, 또 다음에 곡이 박건호 선생님 가사에 이효섭 씨가 저한테 선물한 노래 찰랑찰랑이 또 탄생했는데 이 노래들이
국민 떼창으로 저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준 노래죠. 지금 한 3,000에서 4,000명 정도 되고요. 아주 모범 회원은 한 500명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음반을 내고 활동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외국인도 다 해요. 어려움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 차이라든지 언어 차이라든지 창법이라든지 북한이 차이점이 종교적, 숭배적 이런 형태의 노래가 많잖아요. 가요도 고음으로 부르면 좀 클래식한 느낌이 들어서 가사 전달이 잘 안 돼요. 대중가요는 인생의 삶을 논한 노래예요. 근데 가사 전달이 안 되면 듣는 사람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러면은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무대와 객석이 서로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로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부른다면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항상 그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통일을 염원한 노래를 항상 부르면서 자라왔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어 보니까 통일은 참 멀고도 가까운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 평화 통일은 언제 올지 참 궁금하고 다시는 6.25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미래의 우리 후손들과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라도 평화적 통일을 위해 남북이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저는 가수이다 보니까 흔히 가수들은 노래에 따라 간다고 해요. 이 나라도 자꾸 우리에서 오는 통일 슬픈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도 정말 기쁘고 정말 희망찬 노래 그런 노래 불러야 통일이 좀 앞당겨질 거 아닐까 생각해요.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6.25 전쟁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요. 언제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남침인지 북침인지 이런 모르는 경우도 좀 많이 봤었고요. 통일에 애들이 관심이 없던데요. 요즘 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교육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쟁 후에 세대 교육 시기적으로 세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면 첫째는 전쟁을 겪은 같은 세대의 교육, 두 번째는 전쟁을 겪지 않았지만 전쟁 세대에게 받은 교육,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에게 교육을 받았다. 이런 데 대해서 차이점이 있고 점점 통일이라는 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하듯이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역사, 안보 전문가들이 앞장서서 교육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대한민국과 북한의 차이를 연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주도의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대한민국의 북한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죠. 통일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적 손실은 아주 크게 있겠죠. 하지만 저쪽에서 낮은 자세로 손을 내민다면 포용하고 가진 자에게 너그러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어린애들이 지금 맨날 어린 거 아니잖아요. 한 10년, 20년 흐르면은 저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국민들은 굉장히 예술이 뛰어나고 총명한 민족입니다. 흥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도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합치면 더더욱 세계적으로 널리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해요. 저는 민주평통의 상임위원으로서 평화 통일을 이룩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큰 목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가수로서 한류 문화 전도사가 되어 북한을 계몽하고 싶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류 열풍으로 가득한 이 시점에 남북이 문화예술로 먼저 소통하는 시대가 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